안녕하십니까, 88D입니다. 오늘은 코비드의 직격탄을 맞아 폐업에 이르고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비즈니스 업종들을 짚어보고 어렵지만 경영혁신을 모색하는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와 함께 세탁업을 하던 동료분들 중에 지난 3월 코비드 사태 발발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게 돼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코비드로 인한 매상 감소로 인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폐업의 주요 원인입니다만, 건물주로부터 렌트비를 감면받지 못해 리스 리뉴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샌드위치샵, 비용실, 의류 소매업 등 업종에서도 렌트비가 매출 규모에 비해 적은 사업장은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고, 요즘 시행되고 있는 CERS 정부 렌트비 보조를 받아 숨통을 트고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레스토랑은 현재 배달로 겨우 매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비스 업종은 그나마도 방법이 없어 그냥 이 사태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다르게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의 거대 기업들은 엄청난 매출 호황을 누리고 있고, 크리스마스 호황 시즌을 맞은 지금 택배가 밀려 더 이상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사라져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거라는 예측이 대세입니다. 고객들도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면 집 앞까지 오는 이 편리함을 계속 누리려 할 거라는 겁니다. 코비드로 인해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기업 형태를 보면 의류 소매업이 가장 많고요. 제품의 품질이 규격화돼서 온라인으로도 구매해도 상관이 없는 생활용품 소매업이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방역 제한 조치로 사업 부진을 겪고 있는 식당업 체인, 음료 체인 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들이 매장을 줄이면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모두가 IT 기술을 이용하여 렌트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줄이는 온라인 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코비드로 직격탄을 받고 있지만 코비드 이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경영 방법을 획기적으로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많은 소매업종들은 전자상거래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오프라인 사업은 힘든 길이었기에 코비드가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나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며 살아온 우리네들은 코비드와 함께 프로덕션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공부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는 도전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소매업 전자상거래 사례를 보면 시장에서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전통적 판매 방법을 깨고 시장 내에 전자상거래 호스트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상인들의 상품을 업로드해서 지역에 알리고 배달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더군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품을 올리고 주문을 받아서 배달 전문 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과거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는 사례가 SNS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목적은 운영비를 절감하고 고객과 직접 거래하며 중간 비용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직접 앱을 개발하자니 한국의 경우를 보면 기본 설계비가 기본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서버 운영비, 거기에 웹 디자인, 결제 솔루션, 기업별 특성에 맞춰 추가되는 프로그램 변경이나 유지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웬만한 큰 기업이 아니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좋은 선택은 기존 플랫폼의 임대 또는 입점하는 방법이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존 플랫폼이라는 회사는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가 우버, 소피파이 등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푸드, 글로서리, 기프트, 리테일 샵 경우에는 유명 앱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앱을 통해 선택을 하고 주문하고 이에 배달 방법까지 설정하는데요.
이런 앱을 이용하면 상품값의 15% 수수료, 거기에 배달비 5에서 6%를 더 내야 하는데요. 많은 고객들은 이런 앱을 통해 주문함으로써 적지 않은 수수료를 내가며 장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물론 많은 고객들이 접근함에 따라 판매량은 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별도의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앱상에서 경쟁사와 경쟁을 해야 한다면 가격을 높게 받을 수도 없고 판매량 증가에도 저항을 받을 거라고 보면 결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장사는 플랫폼 업자들의 중간 마진으로 수익성에는 한계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캐나다에도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나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상품이 돋보이고 신상품이 쉽게 진열되도록 자유도가 높은 플랫폼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임대할 수 있는 회사로는 여러 업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명한 업체가 소피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비용 대비 유용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분야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캐나다 기업인 소피파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소피파이는 200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운영 기업인데요. 최근 몇 년 새 아마존에 맞설 최강의 상대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소피파이는 사이트 제작, 고객관리, 결제, 배송 등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능을 월 29달러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요금으로 일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SNS와 제휴하기도 쉽고 오프라인 점포를 겸할 경우 관련 판매 시스템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175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의류, 책, 잡화,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파는 130만 사업자가 소피파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네요. 라이벌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모바일에서 사용이 편리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 비용 부담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에게 달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 플랫폼의 모든 거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원래 급성장 중이었는데 코로나 사태에 살아남으려는 소매업자들이 너도나도 전자상거래에 뛰어들면서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소피파이를 사용해 새로운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기업 가게 숫자는 전년 동기 71%나 증가했다고 하니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근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www.sopifi.ca입니다. sopifi.ca입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